홍로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공판장에는 벌써 지난주부터 홍로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어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과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요. 사과 개화기에는 저온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심하지요. 뒤돌아보면은 작년 재작년에는 병충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응애 피해가 심했는데 응애 피해를 제외하고는 병충해 발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저는 응애 피해도 없었고 탄저병, 갈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갈반이나 탄저병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저병 감수성이 강한 홍로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홍로에 탄저병이 많이 감염되어 어떤 과원은 10%, 어떤 과원은 20% 정도 탄저병 피해가 있고 심한 과원은 절반 정도 피해가 있는 과원도 있습니다. 저도 원래 홍로에 탄저병이 조금 감염이 됐어요. 비가 올 때마다 방제를 정말 철저히 했거든요. 그래도 방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데는 비가 4일 정도 연속으로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중간에 약을 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탄저병에 감염됩니다. 원래 저는 홍로과원에 지금까지 한 상자 정도 병에 든 과일을 제거했습니다. 대부분은 탄저병에 감염된 사과가 있는데 일부는 견문이 썩은 병에도 감염이 되었고 부패병에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원래 개화기에는 유례 없는 냉해 피해를 입었고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병충해 발생이 심한데 더하여 원래 유례 없이 고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홍로 잎따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잎따기 작업을 며칠 늦추었습니다. 잎따기 작업을 빨리 하면은 일소 피해를 입기 쉽죠. 제가 원래 귀농한 지 11년이 됐는데 귀농 이후로 올해가 가장 더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번 더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올 7월 말 8월 초는 매일 수온주가 35도에서 36도를 오르내렸거든요. 지금도 낮 기온이 31도에서 32도 정도 됩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높으면은 사과에 밀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밀이 잘 발생하는 품종이 있어요. 바로 이 사과인 홍로하고 후지죠. 그 중에서도 홍로가 밀 증상이 제일 심합니다. 올해는 밀 발생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이 조금 발생하면 나쁠 건 없지요.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과가 꿀사과지요. 사과에 밀이 들어있는 사과지요. 이 밀이 꿀밀자예요. 그래서 밀은 곧 꿀입니다. 사과에 꿀선이 들어가 있으면 사과가 달콤하죠. 제가 택배를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꿀이 들은 사과를 선호해요. 그런데 꿀은 뭐 제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죠. 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기상 상태입니다. 올해처럼 고온이 지속되면은 사과에 꿀이 들기 쉽습니다. 뭐 스가루 같은 품종에는 꿀이 안 들어요. 후지하고 홍로에 꿀이 듭니다. 저는 과다한 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칼슘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칼슘을 살포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칼슘을 살포하면은 꿀이 안 든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사실 칼슘을 살포한다고 꿀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같은 해는 아무리 칼슘을 살포해도 꿀이 드는 걸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약간 일소 피해가 있는 이 사과를 한번 따서 사과 내부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를 땄습니다. 지금 색이 약간 잡히고 있어요. 이 사과를 반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꿀이 들어가 있죠. 자, 이쪽도 보면은 여기에 밀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의 색깔이 들면서 꿀이 계속 더 들어요. 홍로는 밀이 많이 들면은 이 밀이
과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판장에 가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제 공로에 밀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굵은 사과에 밀이 많이 들거든요. 그해 제가 공판장에 출하했을 때 선별하다 보니 굵은 사과에 상당한 부분이 밀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수 없다면서 그거를 빠꾸를 놓았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사과였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은 밀이 드는 원인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이 드는 가장 큰 원인은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일단은 고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밀이 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수확을 적게 하지 않고 늦추어서 하면은 밀이 많이 듭니다. 후지의 경우 수확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추면은 밀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기에 판매하는 사과의 경우에는 수확기를 약간 늦추어서 수확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꿀든 사과를 좋아하니까 수확기를 조금 늦추면은 밀이 든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밀은 소과보다는 대과에 많이 들어요. 큰 사과일수록 밀이 잘 듭니다. 그리고 사과 과일당 엽수, 즉 잎수가 많을수록 밀이 잘 듭니다. 잎수가 많으면 왜 밀이 잘 드느냐 하면은 잎이 많으면은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해서 당분을 과일에 많이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밀 증상을 밀병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에도 밀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밀병이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밀병이라 하면은 사과에 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병이 든 사과를 생산을 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되죠. 병든 사과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사과에 꿀이 든 거는 밀병이 아니고 밀증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그렇고 일본 소비자들도 밀이 든 사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밀이 든 사과는 대부분 맛이 있어요. 저도 사과 농사를 짓지만도 꿀이 약간 들어가 있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꿀이 많이 든 사과는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꿀이 많이 든 사과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꿀이 많이 든 사과는 무조건 빨리 팔아야 합니다. 이 꿀이 생기는 원리가 있어요. 사과는 이렇게 햇빛이 나면은 이 잎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포도당이 솔비톨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그 솔비톨이 다시 과당으로 변해서 과일에 축적이 됩니다. 솔비톨이라는 물질은 뭐냐면은 여기에 꿀선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솔비톨입니다. 솔비톨 또는 소르비톨이라고도 합니다. 솔비톨은 당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알코올은 우리 알코올 있죠. 휘발성 있는 물질. 그리고 당은 달당자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한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이 꿀은 조금 들어가 있으면은 맛도 좋죠. 그리고 보기도 좋아요, 사실. 그런데 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과는 조기 판매를 해야 됩니다. 수확하면 바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꿀이 들어가 있다고 아주 좋아하지요. 인터넷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인터넷으로 사과를 상당히 많이 팔아요. 그분 사과가 꿀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과를 갈라가지고 전부 꿀이 들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를 저장해놓고 장기간 판매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꿀선이 갈변이 돼요. 갈변이 되면서 썩거든요. 그래서 꿀이 많이 든 사과는 절대로 장기간 저장해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 꿀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갈변이 돼서 썩어버립니다. 그분이 늦게까지 사과를 판매하다 보니까 이 사과를 받은 분들이 썩은 사과를 판매했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꿀이 조금 든 사과는 저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꿀이 조금 든 사과는 저장하면은 이 꿀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런데 꿀이 많이 든 사과는 장기간 저장하면은 이 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사과에 밀이 많이 발생하는데 밀 증상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칼슘을 살포해야 됩니다. 저도 홍로에 몇 차례 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칼슘은 연마칼슘 0.3%로 살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리터 SS기 한 차에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온기에는 너무 많아요. 약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0.2%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500리터 SS기 한 차에 1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연마칼슘을 1kg 넣어서 살포해도 되고, 고온기에는 초산칼슘을 넣어서 살포해도 좋습니다. 저는 홍로에 밀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칼슘도 살포하고 이렇게 또 밀약을 사서 살포를 한번 했습니다. 밀증상 방지 약제라고 사서 살포를 했는데 이 성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 주 성분이 수용성 칼슘하고 킬레이트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제예요. 이 약이 열과 방지하고 밀증상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칼슘이 그런 작용을 하죠. 칼슘을 살포하면 열과 방지가 되고 밀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성분 중에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산칼슘이나 연마칼슘을 옆면 시비하면은 50% 흡수하는데 4일에서 7일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칼슘 중에서 킬레이트 칼슘이 있어요. 킬레이트 칼슘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킬레이트 칼슘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흡수하기 어려운 칼슘을 작물이 흡수하기 쉽게 처리한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킬레이트 칼슘을 살포하면 작물이 흡수를 잘 하는 거예요. 칼슘 옆면 시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킬레이트화한 칼슘 제제를 사서 살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로 수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